예,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 돌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돌봄에 주목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평소 먹거리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정 질의에서도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먹거리 돌봄을 포함하자는 제주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먹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제이고 또 모든 그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져야 될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그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를 또 가져가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이렇게 깊게 생각을 미처 못 해본 것이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노영과 연동으로 했을 때는 한 인구가 10만 정도 됩니다. 제주시 인구의 한 20%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인데 노영 연동하면 상당히 부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부촌이기도 하고, 그런데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대적 빈곤 격차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높고, 또 수급자, 우리가 수급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급자도 다른 데에 비해서 또 2배 정도 높고, 그래서 노영 연동, 특히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노영 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주, 건강, 의료, 독립생활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장애인과 노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가 케어하는 탈시설의 어떤 그 방향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먹거리 돌봄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자칭 이제 제주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면 이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복지전달의 체계 내에서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의 케어가 더 튼실해지지 않을 건가라는 그 취지에서 배경이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예, 제주형 통합돌봄 서비스의 시행 방식이랄까요? 구체적으로 먹거리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먹거리 돌봄을 세팅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 돌봄 체계까지 포함해서 정책화 시켜서 그 세팅된 구조에서 노영 연동을 한번 시범적으로 가져가보는 정책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예, 대표적으로 노영동 주민센터라든가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눔 냉장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어떤 먹거리 돌봄의 실천 모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성과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나눔 냉장고라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시민 참여라는 말씀을 주는 그 먹거리라는 차원에서 한번 소금 문화를 좀 가서 보자. 그게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나눔 냉장고 사업인데, 지금 그 노영의 주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살림 제주가 거기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모신회인데 거기하고 저하고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내놓으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요건 공개된 장소, 오픈된 장소에 냉장고를 설치를 합니다. 냉장고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기의 필요한 먹거리 내용들을 거기다 담아놓는 거죠. 부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푸드 뱅크와 좀 유사한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노영 동사무소에 이제 하나 소재해 있고요. 하나는 이게 모 아파트라고 할게요. 네.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좀 계셨던 그 아파트에 이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노영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나눔 냉장고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필요한 먹거리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놓고요. 보니까 이제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쓰고 있는 위생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잉여된 것, 좀 남아있는 것들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또 지나가는 또 분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또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나눔 냉장고입니다. 이제 노영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아파트 단지에도 하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눔 냉장고가 기존의 성과에 비해서는 조금 지금 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나눔 냉장고의 내용은 그거다. 서로 소문하자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뭐 여성분들도 있고 부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눔 냉장고가 그 역할까지 같이 수행을 하는 건데, 좋은 먹거리를 아까 말한 한살림 같은 데에서가 그 잉여 공사물이 거기는 이제 한살림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밸류가 좀 높고 또 친환경 농산물 아닙니까? 요거를 이 저소득층이 좀 살고 계신 아파트에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고 또 노동력이 있는 분들은 그 농장에 가서 이렇게 좀 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또 노동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가져오면 아파트 내에서 거기 내에서 그거를 또 부식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또 거기에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나 독거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또 봉사해드리고, 또 주변에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쪽에 이분들이 만든 부식을 또 갖다 주면 서로가 이제 봉사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큰 틀에서는 나눔 냉장고의 개념이다. 그래서 뭐 단순히 먹거리를 지원해준다는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뭐 이웃들이 같이 공존하는 나눔의 선순환, 뭐 이런 개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영뿐만 아니라 연동 지역까지 이렇게 어떤 시범 사업이 성과가 제대로 이제 나오면 푸드뱅크는 푸드뱅크대로 어떤 특정 대상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서로 돕는 그런 모델로 좀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제도적으로 보장해보자 하는 거죠. 그게 시범적으로 여기를 시작해서 필요한 도심이나 필요한 농촌 공간에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남원 쪽에 어르신들이 그 회어 주택에서 어르신들이 또 자발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모델과 이 모델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거기는 동제주 종합지원인가요? 거기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선순환.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그림 자체는 의미 있고 굉장히 좀 서로 돕고 어떤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냉장고 관리라든가 이제 기부식품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왜 그 어렵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먹거리 돌봄 체계가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계획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도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우리 돌봄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먹거리 돌봄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먹거리 돌봄을 포함하는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하나의 그 정책적 안 하나 있고, 이것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 포함도 시키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먹거리 기본 계획에 요거를
이거를 이제 담아놓는 방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래서 큰 틀에서는 좀 먹거리 기본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게끔 하고 또 거기에 좀 깊게 좀 세심하게 또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가 주거, 보건, 건강, 의료, 돌봄 등등이 있어서 이게 건강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고 여기서 굉장히 좀 이거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먹거리 돌봄에 대한 관심이 일단 굉장히 크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으로 제안해서 지역사회에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의원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 먹거리 돌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거기에 먹거리 돌봄은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가 중요하고 먹거리 돌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분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또 선순환 구조 이게 핵심인 거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전문성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거리 돌봄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 플러스 전문적 복지 전달 체계에서의 개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인데 먹거리 돌봄이 기본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집합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거를 복지 전달 체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의사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 할 수 있는 이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영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먹거리 돌봄이라는 것들을 그 내용이 풍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가는데 그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국회가 법률이라면 저희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의 그 내용들을 담아가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노파심에 이 냉장고가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인연식품을 이제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그걸 이용하는 개념인데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 뭐 유통기한이 경과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한편으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식품이라도 기부했을 때 우리가 지금 뭐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듯이 이제 기부를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증빙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좀 생각해 두셨다가 좀 반영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냉장고가 나는 냉장고에서 조금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냉장고의 식품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의 질이 유통기간이 이제 넘어서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유통기간이 넘어섰다고 해서 못 먹지는 않아요. 그건 유통기간하고 또 먹는 것도 별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그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이런 기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더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인책이 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남은 의정 기간 동안 먹거리 돌보 우리 고현수 의원님께서 1년 남았습니다. 멋지게 좀 이렇게 지역사회 정착시키는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지 외의 질문이 좀센 질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지 현장 활동가에서 도의원이 되신 이제 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또 그간의 소회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민들의 평가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평가는 또 별개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사회복지 지역사회의 제주도 사회복지 현장 출신으로서 상당히 많이 좀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산 위원장을 초대 예결산 위원장을 할 때도 우리 의회 내에서 제가 한
100억 정도를 좀 증액했던 경험도 있고 몰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이 제대로 좀 갖춰지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도하고도 비판을 전제로 견제를 기본 전제로 해서 협업 관계를 좀 맺어오면서 나름 역할을 수행을 하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도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원님들, 우리 사회복지 현장 출신 또 동료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노력을 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보시기에는 좀 더 분발을 해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으로 1년이 남아있지만 현장의 일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사회복지 현장 출신으로서의 의원 역할을 갖고 나머지 1년도 열심히 약속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복지 현장에 계실 때부터 어떤 정치 참여를 통해서 복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또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고 후배들에게 또 늘 그렇게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하신지 이제 복지계가 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치 참여 관련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유효한 게 아니라 견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복지도 정치의 한 영역인데 정치 현장 속에서 사실 자원이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원의 배분에서 원칙 전제는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의 양을 어떻게 많이 가져올 것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정치는 사회복지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현장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경쟁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배분을 한 방식에서 우리의 배분의 양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도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인가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서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우리가 도의원이든 이렇게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에 우리가 이제 개방형직을 통해서 한번 같이 협업 플레이를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 협의회가 좀 중심이 돼서 정책 아젠더를 의제를 좀 뽑아서 이거를 지방선거 불간에 많이 이렇게 좀 그 내용들을 잡아놓을 수 있도록 그런 주도 역할을 좀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가. 네, 제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민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제주복지 TV를 이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자료도 제주복지 TV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될 예정인데 뭐 대부분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제주복지 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현장 출신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와중에 시설에 계시든 기관에 계시든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심에 진심으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넉넉하게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끼리 서로 협업을 하고 가면서 보다 나은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